자, 그럼 보면은 세포호흡. 자, 그냥 보통은 호흡이라고 나오면 그게 세포호흡을 말하거든. 보통 이거 이제 생략하기도 하는데, 자, 세포호흡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지. 생물들이 혹은 세포가 뭐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에너지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포호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특히 이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지? 이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자,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이 두 가지가 있거든. 영양소를 분해하는 건데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요. 일반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그걸 우리가 산소호흡 또는 유기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얘기 없이 세포호흡 그러면 사실 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세포호흡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뭐냐? 포도당이거든. 근데 조심할 거는 포도당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그걸 내가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C6H12O6 플러스 6O2. 자, 고1 때 배운 세포호흡, 고1 때도 나오잖아. 중학교 때 나오잖아.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한 과정은 뭐냐면, 아마 특히 세화 친구들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6H2가 추가로 더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결과 6CO2와 12H2O가,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세포호흡 할 때 6개를 쓰는데 12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소거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6H2O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세화는 이거 분명히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해.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근데 개수도 알고 있어야 돼. 개수.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60% 정도 있지? 60% 정도는 열 에너지야. 냅두면 어떻게 돼?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이용할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지금 세포를 하고 있는 거야. 열이 발생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 체온 유지하는 거야. 체온 유지합니다. 체온 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따지면 약 40% 정도에 해당되는 애는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이제 필요할 때 그 ATP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 여기서 내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다른 반 애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니네 대부분 이제 화학을 하지 않니? 화학에서 몰이라는 개념 배우지? 잘 봐. 이거 이제 니네 이 개수비가 뭐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수비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포도당 분자 1몰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잖아. ATP가 이제 약 비율로는 40%인데 ATP가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38 ATP라고 설명했었거든.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이었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얼마냐면은 34 ATP. 내가 다른 반은 수정을 좀 해줘야 돼. 책에 있는 거 바꿔요? 책에 있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 아마 3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2번 세포호흡의 구분 보면은 유기호흡 그래가지고 38 ATP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거 34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34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줄었어.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여전히 34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교육 과정 바뀐 걸 놓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너희는 요거 34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 포도당 1몰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은 ATP라는 분자가 34몰이 생긴다는 얘기야. 34몰. 알겠어? 1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선생님, 그럼 1몰의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 발생하는 총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총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686kcal입니다. 포도당 1몰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 총 발생하는 에너지가 686인데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열 에너지란 얘기야. 나머지 34 ATP에 이제 나머지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산소호흡 또는 유기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유산소 운동 한다 그러잖아. 그럼 그때는 내 몸에 있는 세포에서 이 유산소호흡, 유기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전거 좀 타다가 갑자기 이제 덤벨을 막 들어. 막 스쿼트를 해. 막 데드리프트 막 하는 거야. 그 다음날 되면 여기 알배기 하고 막 근육이 너무 아프지. 물론 니네 나이 때 그렇게 격하게 하면 안 되지. 성장판이 아직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효모처럼 단세포 생물이야. 걔네들도 양분을 주면 걔네 막 지들이 이제 막 증식하려고 세포호흡 할 거 아니냐? 근데 산소 차단해 버리면 산소 없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무산소호흡이라는 게 일어난다. 무산소호흡 또는 우리가 무기호흡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도당인데 그거를 산소 없이 분해하는 거야. 근데 자,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산소 없이 그냥 분해를 하잖아. 자,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면 우리가 완전히 분해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완전히 분해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은 분해가 덜 돼요. 불완전 분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안 되고 남는 애가 생겨버려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은 중간산물이라 불러. 근데 이제 그 중간산물이 뭐가 생기냐에 따라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 우리 흔히 발효라는 표현을 쓰거든, 발효. 그러니까 중간산물이 에탄올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아세트산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발생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분해가 조금 되긴 되니까 ATP가 생기긴 생긴다. 그런데 똑같이 1몰을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ATP는 약 2ATP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생기지, 적게. 똑같이 1몰 썼을 때 34몰 생길 때는 2몰밖에 안 생겨. 그러면 자, 중간산물로 에탄올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른다고? 에탄올 발효라고 표현해. 니네 페이지를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가나다라고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지? 자, 거기 보면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돼 있지. 나하고 다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별표해 놓으세요. 일단 이 두 개만 표시해놔봐. 나 다만. 세화고 친구들은 이거 꼭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태희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탄올 발효라는 거는 이제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무산소 호흡하게 되면은 중간 산물로 C2H5OH라는 에탄올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에탄올이.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생겨. 이때는. 만약에 지금 여기 에탄올 발효라고 썼는데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쓸까 그러면은 자, 에탄올 발효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산소 없이 분해하면 그제? 이렇게 에탄올이라는 중간 산물이 생기고 그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ATP 생기는데 이 ATP 정도 생긴다. 무조건. 그 다음에 만약에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내가 헬스장에서 격하게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근육에서도 무산소호흡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뭐야?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젖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젖산이 생겨. 그래서 그 젖산이 근육에 쌓이기 때문에 산이잖아, 산. 산성을 띠니까 그래서 근육이 땡기고 아픈 거야, 다음날 되면. 자, 근데 이때는 이산화탄소 물 안 생겨요. 똑같은 무산소 호흡인데. 맞아? 그 이때도 에너지가 발생, 이때도 똑같이 EATP 생기는 거야, EATP. ATP로 따지면 똑같이 EATP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발효라는 게 있는데, 아세트산 발효는 사실 에탄올 발효랑 관계가 있거든. 자, 아세트산 발효는 그러니까 니네 쉽게 얘기하자면 무산소호흡하면 발효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발효 떠올리면 돼. 그러면은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에탄올이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아세트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H2O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수소 6개고 여기 4개. 여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생각. 아니 선생님 얘 산소랑 반응하지 않냐 그러면 무산소 호흡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에탄올이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이 과정 다음 과정이 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산소 호흡에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뭐 이거를 아세트산 발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개는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무산소 호흡을 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생기냐 이 말이야. 아니더라 이거지. 그지? 아니더라는 거지. 산소 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동시에 생기지만 무산소 호흡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요거만 좀 조심하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중간 산물이 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에탄올 발효, 젖산 발효, 아세트산 발효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생투에서 갖고 온 거라서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세포호흡이 지금 두 가지인 거잖니 이렇게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인데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야. 어디서? 자 당연히 산소호흡은 세포 안에 있는 어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이제? 뭐 정확하게 미토콘드리아 기질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에너지 많이 쓰는 곳 있지. 근육 에너지 많이 쓸 거야. 그럼 근육 세포에는 세포흡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세포들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 그 세포에는. 자,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은 거기서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세포 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그 세포질에 이렇게 들어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산소호흡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무산소호흡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거야. 그 세포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무산소호흡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산소호흡하고 무산소호흡도 비교하면 또 요런 그래프도 하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산소호흡이라면 이쪽이 이제 무산소호흡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포도당이라는 큰 양분이 있는데 얘가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지. 조금씩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분해될 때마다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ATP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산소호흡의 경우에는 분해가 되다 말아버리는 거지. 그지? 이만큼이 중간 산물이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결국 그 분해된 것만큼의 에너지만 나오기 때문에 산소호흡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좀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열도 나오긴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열도 조금 발생한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ATP로만 비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31페이지로 오면은 어쨌든 산소호흡을 하던 무산소호흡을 하던 호흡을 하면 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럼 ATP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ATP라는 게 어떤 놈이냐? 자,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라는 부분에 트리 몇 개야? 3개의 포스페이트, 인산이거든.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는 부분에 3개의 인산이 붙어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해봐. 이렇게 이제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당이 있어. 당. 자, 이 당의 이름이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그 다음에 리보스라는 당 옆에 염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인산이 이렇게 붙자. 근데 요렇게만 보면 요거 뭐냐, 요거? 아니, 요렇게만 보면 이거 니네 그 1학년 때부터 당이 리보스고 인산 하나 염기 하나 붙어 있으면 이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지? 그거랑 비슷해. 근데 차이는 뭐 RNA든 DNA든 그 염기가 4종류잖아.
얘는 여기서 염기가 정해져 있어.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딱 정해진 애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지. 요 리보스하고 아데닌이란 염기가 붙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아데노신이라 부르는 거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ATP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다 그랬잖아. 어떤 에너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ATP를 에너지 저장 창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꺼냈으려 그래. 자, 보통 이렇게 우리 실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보통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걸 끊으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끊어도 에너지 나오는 거야. 요거 끊어도 나오는 건데, 요 인산들이 있지. 보니까 인산하고 인산 사이 결합을 딱 끊어버리면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을 뭐라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그래서 ATP에서 에너지 꺼냈을 때 바로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를. 자, 고에너지 인산 결합 몇 군데 있다? 2개. 3개랑 이거 애들 실수 엄청 하거든. 고에너지 인산 결합 몇 개? 2개. 알겠니? 2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걸 하나 딱 떼어내는 거야. 떼어냈어, 이렇게. 떼어내는데, 그럼 이제 떼어내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근데 이게 그냥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ATP 분자가 1몰계가 있는 거야. 1몰계에서 전부 하나씩 떼어내는 거야. 그 1몰계 전체에서. 그러면 그때 약 7.3kcal/몰. 그러니까 1몰당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ATP 분자 1몰계에서 전부 하나씩 떼어내면 에너지가 총 얼마가 나온다? 7.3kcal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야, ATP에서 이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 그럼 인산이 몇 개가 붙어 있어? 이거 AD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로 쓰면 이렇게 돼. ATP에서 인산을 하나 떼어내면 ADP가 남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인산, 요거 무기인산이라고 표현하거든?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온다. 얘 1몰당 7.3kcal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동재, 동화야 이화야? 이화지, 이화. 그지? 자, 그러면 요 과정은 동화지. 자, 이렇게 물어봐.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 자, 여기 기억 써 있고 니은 써 있는 거야. 그럼 기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화고 니은은 동화일 거 아니냐? 영어 선생님 대답을 해봐.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억과 니은 과정이 모두 일어난다. 맞을까 틀릴까? 자, 선생님 아까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호흡이 일어난다 그랬지. 맞아? 산소호흡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억 과정과 니은 과정이 둘 다 일어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니네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도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갖다 내기 때문에 둘 다 일어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 세포호흡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이화작용이지. 맞아? 이화작용이니까 애들이 이거 딱 보면 아 이화작용만 일어나겠네? 기억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TCA 회로라고 하는 그 세포호흡 전 과정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이거 둘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호흡이 일어날 때는 이 두 과정이 다 일어납니다. 이화동화 다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이 과정도 일어나고 이 과정도 일어난다고. 알겠니? 두 과정이 다. 그러니까 그 세포호흡의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건 생투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 둘 다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것만 물어요. 생원에서는. 그러면 그냥 둘 다 일어난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ATP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아까 포도당 1몰을 가지고 산소호흡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가 686kcal라 그랬잖아? 그런데 ATP가 몇 몰이 만들어졌어?
34몰이 만들어졌지? 맞네? 야, 그러면 ATP 1몰당 에너지 얼마 얻을 수 있다고? 7.3 kcal/몰이거든? 근데 총 몇 몰이 만들어졌어? 34몰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결국 포도당 1몰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 ATP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전체 ATP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이만큼이지?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와? 포도당 1몰, 이거 봐봐. 포도당 1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ATP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잖아. 에너지 효율 나오는 게 효율. 이거 계산하는 게 대략 40% 가까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네? 에너지 효율. ATP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당연히 무산소호흡은 아까 2ATP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산소호흡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지. 34ATP가 34몰. 그렇지. 여기 개수로 썼을 때 34몰이란 뜻이야. 알겠네? 그래서 야, 세화고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것도 좀 써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효율, AT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써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더라. 근데 사실 더 할 수 있어요. 고에너지 인산그랍이 2개니까 한 번 더 끊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요거 하나만 끊었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7.3이요? 7.3이 요거 하나만 떼어냈을 때. 요거 떼어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하나만 떼어내는 게 주로 나오긴 하니까. 그럼 저거 2개 떼어냈을 때 이름 또 있지? AMP가 있어. AMP. 모노포스페이트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떼어내면은 인산이 그냥 하나 남잖아. 교과서에 나오고. AMP.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굳이 써주자면은 여기서 있잖아. 이게 하나 더 잘라낼 수 있잖아. 그럼 ADP에서 하나 더 잘라내면 AMP가 되는 거야. MP. 그럼 PI가 총 2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M이라는 게 뭐야? 모노가 뭐야? 하나란 뜻이지. 니네 왜 음악 들을 때 스테레오냐 모노냐 이거 있잖아. 한쪽에서만 나오면 모노고 양쪽에서 다 나오는 게 스테레오잖아. 그래서 모노가 하나란 뜻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정리하고 마칠게. 그럼 지금 우리가 세포호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뭐 산소호흡도 있고 무산소호흡도 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소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산소호흡할 때 포도당 이용하는 걸 얘기를 했잖니.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한다는 얘기는 결국 태운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 태우는 걸 2글자로 뭐라고 하냐? 연소. 거기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포호흡, 그러니까 세포호흡 중에서는 무슨 호흡이야? 산소, 유산소호흡 하고, 그러니까 얘는 세포호흡은 따지면 포도당을 우리 몸 안에서 태우는 세. 왜냐면 니네 연소라는 게 결국 내가 태우는 물질을 산소랑 화학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포도당을 그냥 이런 데서 포도당 가루를 태운다고 쳐봐.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된다? 얘는 이거 이용해서, 그지? 선생님 여기 6H2 뺄게 그냥. 이거 그냥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6CO2, 6H2O. 그래서 에너지 발생하지? 그럼 연소도 내가 포도당이라는 애를 만약에 불 붙여서 태운다 그러면 그 포도당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마찬가지 에너지 발생. 그러니까 반응식을 보면 똑같다 이 말이야.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반응식을 보면 똑같아. 그죠? 그럼 그때 그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공통점. 자, 둘 다 뭐가 필요하다? 둘 다 반응하려면 산소 필요하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둘 다 이산화탄소나 물이 생성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물이 같다는 거고. 둘 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는 거, 발열 반응. 자, 그 다음에 봐봐. 야, 세포호흡할 때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분해되면 에너지가 총 얼마가 발생한다고? 686kcal 발생한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포도당을 1몰을 태우면 그때 발생한 에너지 총량은 얼마야? 똑같이 686이야. 기억해. 그러니까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동일하다고요.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차이점. 자, 일단 장소. 얘는 어디서 일어나? 우리 몸 안에서. 당연히 이건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겠지? 맞아? 그럼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 그 반응 온도. 야, 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반응 온도가 한 35도에서 37도 사이니까 상대적 온도가 낮은 거야. 맞지?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다 포도당 가루놓고 태운다 그러면 손 갖다 대면 타냐? 35도, 37도 안 타요. 그지? 보통 이제 400도 이상 되는 높은 온도일 때 얘네가 타는 거야. 400도 이상. 그러니까 세포호흡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라는 거야. 높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려면 이 어때? 필요하다고.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효소다. 그런데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굳이 도와주는 애 없어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그지? 필요? 없다 이게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봐, 만들어지는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세포호흡할 때 모든 세포들이 동시에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 그러면 지금 내 몸은 활활 불타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그 686이라는 애를 아까 이제 ATP 만들었다가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천히 내보내는 거야. 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방출한다고. 그래서 뭘 만들어놨기 때문에? ATP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놨다고 조금씩 필요할 때 조금씩 분해해가고 내보내는 거야. 얘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 발생한 에너지 그냥 한꺼번에 다 방출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뭐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졸라 뜨거운 거지? 맞지? 한꺼번에 다 방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 나왔을 때 니네 이 그림의 높이가 뭐야? 자, 여기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전체 에너지인 거지. 그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체 에너지는 결국 세포 호흡이나 연소는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따지면 반응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따지면 반응열이 686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다 내보낸다고. 한 번에 다 내보낸다고. 근데 세포호흡은 어떻다고? 굳이 그림으로 보자면 ATP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그지? 분해할 때마다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는 것뿐이지. 그지? 아까 네가 그러던 반응열은 같은 거야 결국. 그지? 반응열은 같은 거지. 어? 뭐가? 무슨 얘기지? 반응열만큼 뭐? 활성화 에너지가 뭐? 아니. 반응열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따지면 아까 이제 이화작용으로 따지면 여기서 얘기한 이 에너지는 이 차이라고. 이 차이 그냥 반응열.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잖아.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고 이게 반응열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는 반응열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왜 우리 이화작용 이럴 때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잖아. 이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흡수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만큼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 높이가 얼만큼이냐 따지면 요만큼 요거 반응열에 해당되는 거라고. 알겠어? 반응열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포호흡하고 연소 비교하는 내용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그냥 쭉 한 겁니다. 거기 필요 없는 내용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발효에 대한 화학 반응식만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그거만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거기 밑에 에너지 대사 균형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뭐 이런 얘기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